두렵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을 택해야 된다니까. 알면 사람들이 왜 인생이 재미없는 줄 알아요? 뻔하기 때문이야. 직장생활 뻔하게 되는 거 알거든. 그게 재미없는 거지. 근데 불확실성은 테이크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불확실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밖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기회가 있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굿바이브스 온리 첫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홍진아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아니면 진짜 사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또 각자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이 아니라 다양한 질문의 꼬리를 그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같이 하는 생각들을 서로 부딪히면서 뭔가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2024년의 첫 번째 주, 그리고 첫 번째 날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이니까 각자 그래도 소개? 아니면은 각자 24년에 뭐 계획하거나 아니면은 목표하신 것들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앵주부터 한번,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저는, 네, 24년에는 좀 부담스럽게 살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이제 막내 셋째를 낳고 막내를 이제 돌까지 키우면서 집에서 차분하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평안하게,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23년에 이제 푹 쉬었으니까 24년에는 좀 부담스럽게 살아보자. 나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저에게도 제공하고 타인에게도 많이 줘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24년은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요. 그동안 저는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도 하고 뭐 유튜버도 해보고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또 긍정의 열정을 압도한다는 책도 쓰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계속 저는 이제 도전하고 변화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은 이제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도전과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이 과정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이제 이렇게 또 꿈꾸는 사람들하고 좋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또 얼마나 저를 또 낯선 이제 세계로 세상으로 또 저를 데려다 줄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앵주를 우리가 만난 지 한 4, 5년 정도 됐고, 나를 바꿀 자유 책을 통해서 진짜 만나게 됐는데, 늘 이렇게 네. 도전하고, 뭔가 그 긍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앵주가 그 키워드로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미소맘이라고 해야 되나? 또? 아니요, 앵주. 네, 앵주. 네. 그리고 그 변화나 그런 나의 성장을 계속 테이크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앵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쳐내지 않고,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변화라든지 성장이, 그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멋있어서 앞으로 24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네,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김민기 리더님, 아마 굉장히 큰 또 변화와 이사까지 하셨는데, 어떠세요? 24년 시작은? 그렇죠. 1월 1일 날 나는 이사를 왔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곳이고, 어떻게 보면 이곳이 뭐 낯설다기보다는 뭐 미국이란 나라가 내가 이제 한 1년 4개월 전에 와가지고 이제 미시간에 이제 먼저 정착을 했고, 미시간하고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일본은 시간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3시간 차이가 나고 인종 구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안에는 다양한 미국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미국들. 그러니까 여기 오면
백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어디 가면 굉장히 적어요. 차이니즈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차이니즈하고 인도 분들 많고 그리고 한국 분들 가끔 보이고. 음. 근데 어제 그 내가 이제 나가서 쭉 내려와서 산호세 쪽 갈 일이 있는데 엄청 멋진 건물이 있더라고. 엄청 멋진. 그러니까 그 유리로 된 건물인데 그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야, 이게 뭐지? 이 구글급이나 뭐 애플급 아니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딱 가보니까 그 엔비디아더라고. 엔비디아. 어.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LA 같은 데는 이제 도심 번화가 아니면 집들이 막 모던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 인재들이 다 여기로 몰려올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서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낼까? 내가 예전에 이제 더밀크 손재건 대표님 그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미국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0위 중에 10개 중에 7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1개, 1개. 그러니까 애플도 여기 있지, 테슬라도 여기 있지, 페이스북도 여기 있지, 구글도 여기 있지, 뭐 다 여기 다 있는 거야. 아마존도 뭐 CH로 본사지 않습니까? 메인은 여기 있고, 실제 쿠팡 본사도 여기 있어요. 쿠팡 본사. 음, 쿠팡 미국 회사잖아. 그럼 왜 인재들이 몰려올까요? 왜일 것 같아요? 인재들이 왜 몰려올까? 여기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난 그거 듣고 되게 흥미로웠어. 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 경쟁 심하면 우리나라는 경쟁 싫어하는데 아니래.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 생각 확실한 사람들은 견주어 보고 싶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을. 그걸 발휘할 곳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 능력을 받아주는 거야. 음, 내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로컬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지가 아니라 내 능력 한번 써와서 전 세계 한번 바꿔보자. 전 세계에 기여하는 걸 해보죠. 물론 여기도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대기업은 뭐 직장인들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인드셋은 여기까지 오고 고비용이죠. 내가 여기 어떤 분 만나면 와, 내가 이 월급이면 뭐 딴 지역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코딱지만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 사람 기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좀 실현하고 하는데 더 의미를 두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쪽인 거죠. 어. 그래서 뭐 교육열도 좀 높은 거고, 왜냐하면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어떤 것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빨리빨리 습득해야 되는 그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좀 의대를 가겠다, 뭐 대기업 취직하겠다 하고 공부하는 마인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취업이 완전 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 그때 우리 팀에 왔던 정민이가 얘기할 때, 그 스탠포드 정도 나온 애들은 취업은 다 된대요, 나오면. 자기가 안 가는 거지. 근데 걔네들은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회사 들어가서 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일단 24년에 와서 무엇이 이 미국을 끄는 아니면 전 세계를 바꾸는 이런 아이를 만들어낼까? 물론 거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쪼개 보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되면 그 기질들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음,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하냐? 알 수가 없지. 큰 흐름 같은 거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는 게 내 목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인드셋도 업그레이드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좀 도입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믹스업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더듬이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나? 더듬이? 왜냐하면 한국 같은 데는 뭐 하면 되거든요. 뭐 더듬이 생길 거 없어요. 그냥 빤히 보이니까. 내가 그란레피드 있을 때도 1년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어와 아메이라는 큰 대기업이 끌고 있구나. 이 중소 도시를. 예, 그렇겠지만 여기는 워낙 대기업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이브를 좀 찾아보는 여기도 굿 바이브는 되지만 그런 바이브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예전에 홍 있을 때 그 실리콘밸리를 투자를 해서 몇 번 갔거든요. 기업 탐방을.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더듬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늘 날 서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서 있는 게 이게 안 좋은
그게 아니라 뭔가 늘 자기가 테이크할 것에 대한 그 안테나, 수신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사업가의 마인드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그 베이에리아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문화들 만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 멋있어. 그 바이브가 진짜 저희 잼스톤 아니면 한국에 와서 또 어떻게 발현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저의 목표는 저의 올해의 컨셉은 그거예요. 그냥 하자. 그리고 뭐든 하자. 예요. 음, 저희 헬스장에 저 요즘 다니는 헬스장에 크게 써져 있어요. Do something. 뭐든 해라. 예.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오늘도 운동하고 내려와서 후덜덜덜 막 내려오는데 그래도 계속 하는 게 그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저를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묶어놨던 그런 것들이 작년에 좀 많이 풀어졌던 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컴패션 비전 트립 다녀와서랑 제가 또 저희 잼스톤에서 마라톤을 뛰면서 제가 마인드셋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신앙적으로는 정말 누군가가 이끌어 주시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닌 또 그런 힘을 많이 얻어서 저도 올해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실은 지난주에 어떤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할까 막 얘기를 나누다가 뭐 2024년 새로운 변화 또 김민기 리더님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앵지 리더님이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사람들은 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도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너무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잡았고요. 먼저 앵지 리더님이 저는 궁금해요. 우선 이 주제, 이 질문을 이렇게 딱 첫 번째 질문으로 하게 된 계기라든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쓰게 됐는지 질문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바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근데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진짜 궁금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물음표로 가득 차면 저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일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데만 저는 좀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궁금하거나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카페에서 혼자 이제 뭐 블로그에 글을 적고 있었나? 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 옆자리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었는데 이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알아도 안 하는 이 뭔가가 그러니까 알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책도 많이 찾아보고 힌트를 많이 찾으려고 이렇게 더듬이를 바짝 세우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다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걸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리더님 주제요. 어떤가요? 너무 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미기 리더님. 특히나 더. 또 아무리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이런 거 같아. 사실 나의 지금의 관심사는 뭐 안 하는 사람은 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실행력을 가질까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안 할까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조금 한국 언어가 주는 어떤 그 문장, 왜 생각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내 생각을 얘기해 보면 그 생각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에서 조금 그 질문에서 약간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나 바램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생각은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 너 좋아해. 얘기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면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건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왜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생각이 없다. 그럼 그 사람 뭘까? 의도, 바램, 그거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도나 바램이 어떻게 생각까지 가게 할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 모든 생각이 처음부터 빡 굵은 생각부터 안 오거든. 처음에는 의도나 바램도 되는 거지. 저는 의도를 시도로 바꾸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시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앵듀 같은 경우는 의도도 있지만 시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의도와 시도가 합한 게 저는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도만 가졌던 사람들은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도하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얻는 바이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땡겨 쓴다는 기분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어요. 나도 몸을 바꾸고 싶어요. 하는 사람 그럼 왜 운동하지 않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운동을 좀 해보면 이게 힘드네. 근육통이 있네. 하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과 뭔가 매칭되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지만 이것은 나의 성장에 도움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도가 시도로 바뀌고 시도에서 바이브나 에너지를 느낄 때 그 느끼는 경험치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이 고통이 좋은 거구나. 근데 의도만 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느껴.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의도에 있어. 그럼 해보는 거야. 그냥 좀 알아보거나 부동산을 좀 가보거나 아니면 건물을 좀 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구글이나 챗집에 다 있어. 뭐냐? 무조건 바이브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걸 실제 해본 사람이 그 경험담을 나누면서 전해주는 에너지가 있거든. 그 에너지를 먹고, 그럼 나도 이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는 지식이 아니라 강의는 무조건 바이브 전달이에요. 음. 그래서 의도가 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저질러야 된다. 일단 just do it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 do it이 굉장한 메시지예요, 나이키에.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사람 많지만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just do it이야. 아니 어떻게 그냥 해 모르고 그냥 해봐. 그럼 그 에너지를 느끼고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의도가 시도되고 시도가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기질이 되거든. 그러면 의도가 있는 사람은 바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부터 뭔가 이런 걸 많이 시도하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작년에 큰 걸 한번 했잖아. 큰 시도를 했잖아. 내가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 미국 대학원에서 그것도 전혀 전공도 해보지 않은 미디어로 미국 대학원에서 미디어 전공으로 영어로 도하면서 에세이시랑 낯선 땅에서 온 시도를 해봤잖아요. 큰 걸 하면서 내가 바이브를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 안에서 오는 바이브들을. 얼마나 큰 것들을. 그걸 느끼다 보니까, 그 바이브가 내 에너지 주파수가 돼버린 거지, 그냥.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왜냐면, 버티면서. 쉽지 않고, 가스 신청, 에너지 신청, 자동차 보험 드는 거, 대학원에 신청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누구도 물어볼 수 없어. 그냥 누구도. 근데 이런 것들이
시도하면서 불편함들이 쫙 끼면서 이제 내 바이브, 내가 딱 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어디 가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찍은 거지, 그냥. 아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다. 일단 찍은 거지. 그래서 팔로알토라는 데를 찍고 오다 보니까 또 이사 문제라든지 차량 카트레스 배출이 차는 아직 안 왔어요. 짐은 어제 왔는데 차는 아직 안 왔. 차는 어저께 픽업을 했어. 어, 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견뎌내는 거지. 그 불확실성. 과연 이, 이 ARS로만 되는, 이 전화 상담으로만 되는, 이 메일로 하는 이거에서 집을 구하고, 차를 보내고, 집 렌탈, 이거 어슈런스를 이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불편함이 되게 많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바이브가 된 거지. 그럼 너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의도를 시도로 바꾸고 시도는 just do it. 그러니까 아까 진아리도 얘기했듯이 그냥 하자. just do it 많고 시도하면서 느끼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해야 되고 그 시도를 반복함으로써 좋은 시도와 나쁜 시도가 내가 구별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 시도가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쁜 시도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 그런 걸 통해서 그 시도가 반복이 되면 내가 습관이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ABO로 시작해서 아이언맨도 하고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관점 보면서 나를 바꿀 자유가 기질이 돼버린 거지 그냥. 그러니까 기질이 돼버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꼭 성공하냐? 그렇진 않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성공의 기회를 맞이할 확률은 높은 거야 훨씬. 왜냐? 나 움직일 거니까. 움직일 거고 어떤 제한이 왔을 때 내가 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난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다. 의도와 시도와 바이브 습관과 기질 이 자체를 합한 것이 생각이지 그냥 마음이 뭐 하고 싶다 하는 거는 나는 크게 생각으로 안 봐요. 그러면 또 하나는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것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행동하면 배우고 저 수도 있고 아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생각하는 게 무료라서 그래요. 생각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물질 가는데 우리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하는데 돈을 쓴다면 내가 나를 바꿀 자유 썼지만 투자 마인드가 없거든요. 내 생각에 오늘은 2시간 내 생각에 투자하겠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무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걸 안 쓰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 You don't feel any worth when you take it for granted. 그게 뭐냐면 네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 넌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늘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다 공짜야. 태양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생각 같은 거 다 공짜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것들이 한번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거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돈으로 커버가 돼.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일으키잖아. 우린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불할 돈이 없거든, 지구가. 그러니까 그건 예방밖에 없어.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생각하면 하는데 왜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까 전 그 메커니즘 때문에. 두 번째는 생각을 너무 공짜로 생각한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사나 여기 정착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잖아. 내가 미국에 있는 지불한 이 돈을 주식을 넣거나 부동산을 샀으면 다른 밸류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거주 자체가 투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하고 싶으면 헬스클럽을 끊고 돈을 내고 PT를 내고 그렇게 끊는 거야. 내가 주식이나 하고 싶으면 돈을 잃더라도 몇백만 원 넣고 시작하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의도에만 머무른다. 그리고 의도에만 머무르기 위해서 주 특징은 뭐냐면 평가밖에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행동하지 않는 것을
자기는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평가밖에 안 해요. 저 안 될 거다. 주식 떨어지면 그거 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봐, 부동산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하라고 그랬어. 계속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야. 내가 내 생각을 실현하고 행동 옮기지 않으면 무엇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계속 인생을 합리화하고 평가하는 인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유학을 보냈다. 누가 유학을 간다. 그럼 내가 유학 보낼 그 시도나 그걸 못해. 그러면 유학 가면 애들 마약이나 하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어 그게 그치, 그치. 미국 애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청소년보다 훨씬 안전하고 클리어하고 착해요. 한국에도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계속 핑계만 대고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고 뭔가를 알아보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아까 전에 의도만 있더라도 내가 강하게 행동하는 바이브를 좀 전해주면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얘기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 행동, 내가 겪고 있는 거, 그 느낌을 보고 전해준다고.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를 그냥 내가 설명만 한다고 그 사람 절대 하지 않아. 내가 하면서 겪는 그 에너지, 그 느낌, 실제 현장감, 그걸 나눴을 때 사람들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을 이끌 수 있다. Only action drives action이에요. 음, 저도 진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감 가는 포인트가 저도 그걸 그 상황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평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지 않았으면 근데 대부분의 진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니까 안 하는 거고, 안 하니까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평가만 하는 거고, 그거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을 이제 4년 전에 처음 뵀을 때, 만났을 때, 뭐 다른 거에 다 떠나서 저 두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광하고 저렇게까지 좀 이렇게 나는 못 보는데 저분들은 보는 그 포인트가 뭐지? 전 되게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이제 아메이를 모르니까 아메이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막 하는데 되게 막 뭔가 그 생동감 있는 눈빛과 막 뭔가 흥분되어 있는 그 모션? 막 이런 게 저게 도대체 뭔데 저 두 분은 저렇게까지 열광을 할까? 막 이게 되게 궁금했고 지금은 한 10%, 20% 정도는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때 했던 그런 말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해보지 않고는 평가를 하면 안 되고 해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실행의 묘미인 것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란 건 굉장히 밸류가 높은 거예요. 대부분 사업은 아이디어 상태로만 존재해요. 대부분 사업 계획서 뭐든지 간에 투자도 아이디어만 존재하지만 실제로 바로 내가 터치업을 하고 텐저블한 거,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많이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이 있는 일은 진짜 없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해. 부동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고. 그리고 실제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시간을 쓰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특성상 그런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본질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제품만 쓰고 한다 그래도 내가 사업의 한 파트가 된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이고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밸류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 야, 치약 쓰고 칫솔 쓰고 샴푸 쓰고 비타민 먹는 게 뭐가 사업이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그냥 실제 해보면 근데 실제로 제품을 써본 사람은 바이브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권할 때도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실제 제품을 같아요. 써보게 하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사업을. 그 에너지장에 어, 들어오게 돼요. 음, 꼭 미팅룸까지, 미팅장까지 초대하고 하지 않더라도 제품만 써보더라도 그냥 홈미팅에 잠깐 와서 구경만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과 접촉만 하더라도 아메이 에너지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에 어,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음, 저는 제가 이 공감이 확 가는 거 보니까 제대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음, 그리고 저는 여기 그 의도를 시도로 바꾸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안에 아메이 안에서도 한번 그걸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거에 굉장히 금방금방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예를 들어 어, 그러니까 미국에 한번 가시면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전혀 무섭지 않듯이 아메스 탱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만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체력 단련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의도를 시도로 바꾼 그 경험이 소비자 만들기라든지 뭐 사업 설명이라든지 그거를 하는 그 힘이 위에서 했는데 이 아래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 똑같은 그 에너지 레벨이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제가 마라톤이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전에 마라톤을 하기 전에 한 6, 7주 정도 토요일 아침마다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음, 그때 저희가 석촌호수를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았는데 그때 한 10초 정도 되게 기분 좋은 순간이 있었어요. 달리기 할 때 계속 힘이 들어요. 근데 진짜 딱 10초가 되게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그 모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10초를 통해서 지금까지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도를 의도로 바꾸면서 그때 느꼈던 그 기쁨이. 그래서 저도 아메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언제 그렇게 기운을 제일 받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 제가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했던 제 친구에게 했던 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 떨면서 A4 용지를 꺼내서 했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그 힘이 나머지 모든 것들 책을 읽거나 안 했던 것들을 하는데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힘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래서 되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일이 저에게 되게 많이 그런 앵지가 얘기했던 에너지나 힘을 주는 그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좋은 주제예요. 좋은 주제.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행동력이 알까일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기대치에 맞춰서 누구라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도의 크기나 그걸 보면 와, 저 사람 저런 큰 시도를 하는데, 근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도 되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하지만 그걸 한번 행동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 야, 이걸 언제 다 해?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이삿짐을 옮기는데 이삿짐 많잖아. 와, 이걸 언제 다 하지? 그 생각하자, 뭔가 시작할 때.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 끝나요. 하나씩 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딱, 딱, 딱 소리가 나더래. 아침에. 이 소리가 뭐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엄마가 우리 명절 때 가래떡 있잖아요. 가래떡. 어, 가래떡을 이제 설날 때 떡국 달라고 썰고 있는데 가래떡이 너무 많더래. 그걸 어떻게 잘라가지고 저걸 어떻게 끝내나. 그래서 자기는 그게 부담됐대. 저거 너무 오래 할 것 같아. 힘들어서. 그래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냥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다 썰어놨더래.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사람은 하면서 끝이 보여요. 근데 시작을 일단 해야 돼. 시작을 하지 않으면 끝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야. 음, 우리가 운동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짐에 가거나 와 오늘 어떻게 하지? 딱 드는 순간부터 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나는 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게가 그거예요. 시작하면 끝낼 수 있다. 시작하면. 음. 근데 저도 오늘 정말 한 두 달은 미뤘던 일을 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매일매일 미루고 미뤘던 일을 오늘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일인데 딱 각 잡고 앉아서 했더니 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일수록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그래도 끝은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제일 많이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 안에 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자유희망 사랑이나 아이들을 보면은 그거를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특히 부모님이나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되게 하면서 실은 자유희망 사랑해도 이야기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 음. 내가 내가 인스타에 포스팅 그때 이사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최고의 교육은 어떤 지식을 어떤 제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기존에 설정해놓은 방향성 있잖아. 이래야 된다라는 거. 난 사실 그 방향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의대도 많이 가려고 그러지만 사실 10년, 20년에 의사가 뭐 어떤 밸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정해놓고 내가 살아온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해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빅데이터가 아니잖아. 개인의 어떤 사적 작은 경험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애들 보면서 일단 나는 같이 하잖아요. 어, 니네들은 다 있어. 부모님이 아빠가 이사 다 할게. 니네들은 공부하면 돼. 근데 나는 뭐든지 같이 하잖아. 음식을 하더라도 빨래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이사를 하더라도 모험이라는 건 뭐 이렇게 인디애나 존스처럼 뭐 무서운 곳을 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이 하는 것에 참여시키면 그거 자체가 모험인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 애들은 애들 할 일 따로 있고 어른은 어른 할 일 따로 있다. 물론 이사 같은 경우는 옮기고 하면 조금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 무거운 것들. 하지만 작은 거 하나 옮기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그럼 걔네 나름대로 맥시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상자를 옮기거나 스피커를 옮기거나 양산을 옮기거나 걔도 우리만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음, 그러면서 보는 거지. 보는 거죠. 우리 뷰를 보는 거죠. 아, 이렇구나. 무거운 건 이렇게 들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건 협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구나. 그런 음, 것들 그리고 시작을 해서 끝을 보고 그다음에 어제 8시 아침 8시 한 40분도 시작했는데 1시 반에 끝났거든요. 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한 5시간 정도 이동하고 다 정리하는데 그럼 애들이 밥을 다 안 먹었어. 배고프지. 어. 그러면 이제 끝나고 어디 가느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난 진공청소기를 사러 갔어요. 내 저 집에 있었는데 안 가져왔어. 진공청소기 오래 쓰다 보면 모터가 닳거든.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를 갔어요. 코스트코 가서 사면서 거기 있는 피자를 먹었거든. 피자 비싸지도 않아. 9.95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일을 아침에 5시간 하고 공복에 하고 얼마나 거기서 먹는 피자 맛있었을까. 맛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평생, 어, 그러니까 결국은 맛있는 걸 사줘서 좋은 걸 해줘서 애들이 밸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면 애들은 그걸 흡수가 너무 되거든요. 그럼 뭐냐? 애들은 지네들이 의미 있게 사는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야. 행복이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엄마 아빠가 여행을 많이 데려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제공한다고 행복, 사람은 자기가 쓰일 때, 프로덕티브 할 때 굉장한 행복을 느껴요. 굉장히.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어제 자유가 이제 코스트코에서 스테이크를 사와가지고, 오늘 엄마 오면 해준다고 스테이크를 이제 미리 싹 그 시즌 해가지고 어제 먹었는데 어머, 너무 맛있는 거야. 미디엄 레어로 음, 후추랑 소금이랑 싹 간을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싹 했는데 그러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그게 큰 돈이 안 들잖아. 10개 들어있는데 42불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밸류를 못 느끼면 큰 돈으로 기쁨을 계속 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연말인데 연휴인데 우리도 어디 가야 되지 않아? 인스타 보니까 우리도 캠핑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집 캠핑카보다는 우리가 캠핑장이 약하니까 저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그래도 요새는 그냥 일본이라도 외국이라도 다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경험이니까. 하지만 진짜 코어 밸류는 어떻게 아이들과 이 삶을 매니지하면서 일상의 스토리를 극대화시켜 나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지난 1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각자 역할도 있고 애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사회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을. 그리고 자유 같은 경우도 어제 아빠 이거 여기서 사지 말고 전기 제품 자기가 베스트바이 가면 거기가 전기총이 더 싼데 우리가 이 돈 두고 쓸 필요 없냐고. 베스트바이 있을까? 간 거야. 근데 이제 베스트바이 가니까 그 전기청소가 없었어요. 여기다 뭐 100불 이상 비싼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TV 설치하고 인터넷 설치하면 멀티탭이 필요하거든요. 멀티탭이
19불이었어. 근데 약간 19불이 느낌에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어. 일단 사갖고 왔는데 내가 이제 우리 동네 맞은편에 세이프웨이라고 좀 큰 마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쓰레기 봉투 사러 가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아까 약간 비싸게 산 것 같은데 거기서 멀티탭이 있으면 싸면 그거 사갖고 와요. 이거 어, 베스트 바이 반품할 수 있으니까. 여기 반품 엄청 편하거든요. 가보니까 음, 멀티탭이 난 19불 주고 샀는데 똑같은 게 7.99불 하더라고. 와, 어. 그래서 그거 사갖고 와서 저 베스트바이에서 반납할 거예요. 반품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아낀다 개념이 아니라 알게 되는 거죠. 아, 전자제품이 베스트바이가 다 싸지 않구나. 몇 개를 보고 하는 거구나. 어. 어떻게 보면 그 경험으로 어떤 프라이싱과 제품에 대한 이 세계를 얘가 아는 거니까.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시켜서 경제 교육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아는 거죠. 이렇게 쭉 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구 같은 거는 내가 이케아가 샀거든요. 이케아에서. 이케아 사면 그걸 또 2시간 동안 맞췄어. 자유가 이렇게 와가지고 의자하고 책상하고 맞췄는데 가면 또 그렇게 보는 일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럼 우린 그 얘기를 하지. 이케아는 무슨 비즈니스일까? 이케아는 가구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플레이싱, 장소 플랫폼일 뿐이다. 이케아가 만드는 게 없어요. 이케아의 제품을 공급하는 수천 회사가 있을 뿐이고 그 회사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점원도 없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담고 우리가 싣고 나와요. 우리가 조립을 해. 대신 조립을 못하면 30몇 불 차지를 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모두가 do it yourself야.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케아를 좋아요?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고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인 거지. 가구를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물건을 부품으로 가져와서 하나 만드는 과정에 사람을 참여시킨다. 라는 게 어,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야. 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나올 때, 이케아든 코스트코도 나올 때 1.5불짜리, 1불짜리 핫도그가 있어요. 내가 음, 물어봤지. 자유야, 저게 1불짜리를 팔면 코스트코나 이케아가 남을까? 1불짜리를 팔면? 자유가 그러더라고. 아빠, 저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저 1불짜리 핫도그나 피자를 팔므로써 아, 여기는 싸구나라는 이미지를 하나 주는 걸 거예요. 여기는 오면 와, 싸구나. 어, 그 효과가 크다. 광고지 저걸 남기지 않는다. 아, 우리가 가구 가격은 비교할 수 없지만 핫도그 가격은 비교할 수 있잖아. 딴 데 가면 4, 5불인데 여기 1불이면. 그러면 쇼핑 마지막에 아, 내가 싸게 샀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음. 자유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해요? 와, 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하면서 보면 서로 네. 배우는 거지. 그럼 난 또 저도, 바로 챗 GPT에 검색을 한다고. 왜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할까? 바로 검색을 하지 거기서. 왜냐면 정답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그럼 얘기해. 아,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자유의 의견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쇼핑이 끝날 때 있거든. 남기려고 하거나 그러면 중간에 있을 수 있는데 다 끝난 마지막 나가는 출구에 꼭 먹는 게 있거든요. 음. 그런 얘기들을 한국에서는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나는 그런 얘기들 좀 하다 보면 아, 또 낯선 곳에 있어서 저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죠. 제가 그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김영희 리더님은 낯선 곳에 지금 계시고 계속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하지만 저희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 나는 뭔가 이렇게 낯선 경험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변화라든지 뭔가 진짜 말씀하신 내 일상의 스토리를 극대화시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저는 그냥 정말 의미부여인 거는 같아요. 이제 내가 하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의도를 시도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그런 삶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변화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팁이나 계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음. 특별히 이제 내가 여기서 하는 거, 뭐 누구나 나는 사실 그게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 왜냐면 애들이랑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내가 대단한 이게 아니라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 뭐, 저도 가고 싶어 애들이랑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하거나. 근데 나는 뭘 보냐면 과연 내 머릿속에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일상을 살더라도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난 조금 더 큰 도전을 해봐야지. 이 기반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봐야지. 하면 매일 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아메이를 2005년도에 해서 여기 온 지가 2020, 거의 한 17, 18년 만에 내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시도들은 자잘자잘한 시도였어요. 아까 지난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톤에 도전해 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탱과도 도전이야. 책을 본다는 거 이런 것들. 왜냐?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내가 여기 와서 자네들 하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고 내가 그런 지식이 없거나 그러면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대화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에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큰 의미야. 물론 뭐 나처럼 나중에 외국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오늘 내가 시도하는 책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특히 아메이 사업에서 내가 도전하면서 얻는 거절이 이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내가 어디 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다고 이거를 내일 바로 결과나지 않고 오늘 내가 뭐 봐요. 코스트코 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한국도 코스트코 있어. 미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할 수 있어. 똑같이. 다만 내가 팔로에 돼 있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나도 일상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서 그런 순간을 잡아낼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상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탱과하기가 아니라 탱과 도전하기가 맞아요. 책을 도전해서 읽어봐야지. 운동을 도전해서 해봐야지. 그냥 해본다가 아니라 그러면 뇌나 각성세가 다르고 그리고 도전한 마음으로 하되 과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앵두 같은 경우 애 셋인데 그걸 생각해 볼 필요 있지. 과연 나는 애들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는 좀 작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할까?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뭐야?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킬까? 그럼 답이 안 나온다니까. 교육시킨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든 스카이를 보냈어. 어떻게든 아이비를 보냈어. 그렇다고 삶이 달라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정하고 그것의 수단이나 그것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교육을 선택하는 게 맞지. 한국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낸 사람들이 영웅처럼 되는 거, 우상화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들이 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대학 갔다고 인생 끝나나? 그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큰 가치를 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일상에서 첫 번째, 내가 이걸 통해서 머릿속에, 나는 나중에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림을 계속 그린다. 두 번째, 매일 탱커라든지 우리가 주어진 일들,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이 일반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는 일반 사람은 도전할 거리가 없잖아요. 내가 일반 살면서 책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다고 뭐 나한테 도움은 조금 긍정적으로 도움 되겠지만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안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사업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미래 바꿀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생기니까 그걸 추천하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권하는 이유예요. 음,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역량과 그걸 쌓아서 나중에 진짜 자신이 원하는 탱과가 내가 원하는 도전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나는 좀 잘 살고 싶어. 나는 뭔가 다른 거 배우고 싶어. 근데 아메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게 내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 왜 안 하겠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똑똑하고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라. 하고 싶은 걸 해라. 내가 여기서 이사하고 하는 게 내가 체질이 맞겠냐고. 내가 여기서 서류 등록하고 이런 게 체질이 나는 진짜 그런 거 싫어해요. 진짜 그런 거 싫어해.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그 테이크 해야지. 테이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음. 그래야지 다른 단계로 넘어가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뭘 그걸 하는 데서 필요한 걸 내가 제안하는데 이대로 되고 한 건 뭐냐면 아 아직은 뭐 아직까지구나.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테이크 해요. 음.
그래서 일상에 도전할 거리들이 있다. 충분히. 어, 우리가 다음 있다. 주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되고 싶은 그 원형이나 나의 원형 에 대한 그 접근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저도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고 여전히 찾아가지만은 그거가 참 불명확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말 생각을 저도 안 하고 살았고, 그래서 좀 그런 내용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너무 나의 어려운 주제예요. 정체성이, 맞아, 어려운 주제예요. 굉장히 아, 근데 어려운 주제.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알면 더 재미없어요. 나는 어떤 거냐면 불확실성을 지금 굉장히 즐기고 있는 거야. 알면 재미없다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을 테이크해야 된다니까. 알면 사람들이 왜 인생이 재미없는 줄 알아요? 뻔하기 때문이야. 직장 생활 뻔하게 되는 거 알거든. 그게 재미없는 거지. 근데 불확실성은 테이크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불확실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기회가 있는 거지. 내가 사실 여기 있는 건 난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어. 내가 우리 팀들 저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난 그게 확실한 거야. 렉을 더 만들고 홈미팅 하는 게 더 확실한 거야. 나는 인생에서 굉장히 불확실성 선택하고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이. 하지만 결국 내가 점프, 다른 삶의 레이어로 가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테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테이크하는 것 뿐이야, 그냥. 그냥 먹는 거야. 불확실성을 먹는 거야, 그냥. 불확실성을 먹는 거라니까, 그냥. 불확실성을 먹다 보면 어떤 게 있냐? 뭐 이건 나중에 또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굉장히 예민해져요. 확실하게 산 사람, 안정적인 사람이 그렇지만 예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긴장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요? 재미가 없어요. 왜? 바이브가 약하거든. 에너지 레벨이 약해요. 그냥 뻔히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40대, 50대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나는 40대 내 인생을 한번 흔든 거야. 한번 흔든 거야. 20대들만 가진 불확실을 가진 거예요. 그냥. 그냥 뭐 노중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흔든 거야.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지만, 이 흔들림이 미래의 나의 경쟁력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흔들지 않거든. 음. 남의 리더들도 흔들지 않거든요. 왜냐? 잘하는 걸 하지. 어. 난 내가 제일 못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거꾸로 가냐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우리 애들을 봐온 결과 이런 흔들리는 아빠를 보면서 느끼는 게 훨씬 많다, 얘네들은. 음. 대화나 그런 내용이 다르니까. 결국 인생은 흔들어야 돼요. 남이 흔들리면 큰일 나. 내가 흔들어야 돼. 내가 흔들 때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남이 흔들면 쓰러져. 내가 흔들면 절대 쓰러지진 않아. 음. 남들이 보기엔 불안해 보이는 건 똑같아도 남들이 흔들어서 사회적 환경이나 내 조건이 흔드는 건 쓰러지지만 내가 흔들고 있는 건 남들 보기엔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내가 흔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되게 가슴이 엄청 떨려요, 제가. 뭔가 그 바이브가 저에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예. 시간이 벌써 거의 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 왜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파생되어 있는 게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줄 정말 상상 못 했는데, 예, 저희가 혹시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그래서 얘기한 게, 인주랑 얘기한 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왔던 주제들이랑 이런 걸 기반으로 뭔가 행동 포인트 일주일에 한번 그거를 정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것들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앵두 혹시 보이나? 음, 안 보이네.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독서나 그렇게 가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일기나 기록 습관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음, 일기까지 아니지만 오늘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럼 오늘 느낀 거를 기록하면 결국 뇌라는 거는
저장 창고지만 사실 저장 창고가 아니에요. 뇌는 지우는데 목적이 강해요. 뭘 흡수하면 까먹는다고. 그래서 나를 기록시키는 건 뇌가 아니라 내 손이야. 그래서 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억력보다는 흐릿한 연필심이 낫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음, 지금 오늘 느낌을 가지더라도 이 바이브는 까먹게 돼 있어요. 내일 모레 되면 이게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느낀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록되고 남는다는 게 중요한 게 이거를 일주일 뒤에 듣잖아요. 다르게 들려요. 맞아. 다르게 들려. 그래서 추천하고 싶으면 조금 뭐라도 기록하는 삶을 살자. 뭐라도 매일이라 조금씩. 그게 쌓이면 무서워지니까. 두 번째는 몸을 좀 쓰자.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나에게 불편한 걸 시도하자요. 누구에게 전화하는 거, 얘기하는 거, 불편한 걸 해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러면 나한테 교수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마케팅 교수가 나한테 내가 이제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했는지 쭉 얘기해 보니까 그분은 민키, you are the people who is being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그러니까 uncomfortable에 comfortable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묻더라고. You are the people,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불편해지는데 편해질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